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명품 여론 전문 방송입니다.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최근에 참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탄핵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첫 번째 탄핵으로 기록된 이상민 장관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탄핵 소추를 할 때도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뭐 지적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공세할 수는 있지만 탄핵거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장관들마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탄핵 만능론에 맞서는 탄핵 무용론 아닌가 지적이 나오네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여야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전국에 미칠 영향이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봐요. 결코 작지 않은 게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야당만 빼고 많은 분들이 탄핵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9대 0으로 나왔죠. 만장일치로. 근데 또 탄핵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만장일치가 될 거다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한 두세 명 정도는 인용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수 의견에서는 기각이 될 거다. 다수 의견에서는 기각이 되겠지만 왜 그러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헌재 재판관이 4명인가요?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뭐 두세 명 내지 서너 명은 야당 쪽에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몽땅 다 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검수 한박법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헌법재판소였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입니다. 기각을.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진짜 탄핵거리가 아니구나. 진짜 탄핵거리가 아닌 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한 거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악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장관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167일인가가 이제 뭐 그랬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수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겨울에 또 이제 날씨 관련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결코 작지 않은데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거를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시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탄핵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 그럼 누구 보고 한 얘기야? 뭐 대통령을 보고 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양심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탄핵 기각 결정 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만은 2017년 2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외치고 탄핵이 이제 가결됐을 때 그리고 이제 결정 인용됐을 때 가장 국민의 뭐 촛불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장 환영했던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헌재를 존중했는데 존중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막 떠받들었죠. 근데 지금은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뭐 난 탄핵 헌재 결정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읽힌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인식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들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대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에 일일이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말씀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약간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임기라기보다는 장관의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우 통일부 장관에서도 스멀스멀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인사청문회 엊그저께 했잖아요. 예. 엊그저께 한 사람 대상으로 아직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탄핵 뭐 어쩌고 뭐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거니와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 대해서는 뭐 입만 열면 탄핵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는 장외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윤 대통령 퇴진해라 뭐 탄핵 막아라 뭐 이런 얘기를 네.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민주당의 일종의 습관성 탄핵 공세가 이제 앞으로도 저는 뭐 중단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또 다수당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할 텐데 장관도 그렇고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대 공룡정당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번 2월달에 이상민 장관 탄핵을 가결시킨 것도 다수당이니까 가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거는 거대 야당의 이제 폭주다. 뭐 입법도 폭주였지만은 뭐 이런 것도 이제 폭주다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폭주였던 게 맞았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폭주를 멈출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민심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이상민 장관 탄핵 탄핵 이제 기각 결정이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나 정부에 미칠 영향이 야당으로서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궤도를 수정해야 될 그럴 사안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아마 상당수의 중도층들은 이게 중도층 영향이네요. 그렇죠. 중도층의 영향이죠. 예. 뭐 야당 지지층들이야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또 나는 이제 이런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겠고 여당 지지층들은 또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진영간 해석은 다르겠지만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도층에서는 이제 어떤 사법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토를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어떤 식의 결정이 내렸으면 그걸 존중하는 거를 좋아하지. 중도층들은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좀 우리나라 그런 법질서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럼 토를 달 때도 좀 홍 기자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에 토를 달았어요? 지금 뭐 사법질서에는 토 안 달잖아. 자,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도층의 여론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